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곧 대지진이 닥칠 거다 경고를 계속하고 있지. 그리고 대지진이 날 확률이 70%다. 10년 안에 나는 후지산이 분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문가들이니까 미리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노파심에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거는 이미 터지고 나면은 이제 그때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차라리 더 경고를 하는 게 낫다고 봐.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괜찮다고 하다가 당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뭐 대피할 사람 대피하고 이사갈 사람 이사가고 뭐 그러는 게 훨씬 낫다고 봐. 일본이 이제 가장 위험한 지진이나 화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예상되고 있는데, 난카이 트라프라는 쪽에 대지진이 날 수 있다는 거 지금 많이 경고를 하고 있지. 마지막 지진이 났던 게 80년 전이라고 그래. 이 지역에서 마지막 지진이 났던 게 80년 전인데, 보통 90년에서 150년 주기로 지진이 난다고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10년 안에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진이 난다면 규모 9.1. 그래서 쓰나미가 발생하면 이번에는 30m고, 이 난카이 트라프가 일본 해안에서 멀지가 않아. 그래갖고 대피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예측하기로는 일본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2034년에 대지진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여기에 지금 이쪽 해안 쪽에서 날 가능성이 높다는데, 여기 이제 오사카가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m면은 한 거의 10층 건물 수준이잖아. 거의 10층이 넘는 건물 높이인데, 10층이 넘는 높이 쓰나미가 닥쳐온다고 생각을 해봐. 저번에 그 후쿠시마 쪽은 여기서 이제 쓰나미가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 좀 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코앞이라 대피할 시간도 없는 거야 별로.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다는 거지. 여기도 있고 여기 요쪽도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이쪽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 요게 제일 위험하지. 여기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봐도 여기가 이제 제일 붙어 있으니까 쓰나미가 제일 위험해 보이는 지역이다. 여기 진짜 일본도 이 위치적으로는 저주받은 쪽이야. 불의 고리에서 여러 북미판, 유라시아, 필리핀은 지금 4개의 판이 붙어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받으면은 여기든 어쨌든 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방파제라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막아준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어차피 와도 이쪽으로 쓰나미가 우리나라는 오기가 힘든데, 이쪽에서 나면은 요 제주도 정도는 쓰나미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해. 뭐 크게 받지는 않겠지만 전혀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 그리고 지금 예측한 그 규모는 9.1, 엄청나게 큰 규모지.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9.0인데 이 0.1이 그냥 0.1% 정도만 큰 거야 뭐 이게 아니라, 이게 0.1만 올라가도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그러더라고. 한 몇 배가 된다고 그래. 이 계산하는 방법은 좀 복잡해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0.1이니까 뭐 0.1밖에 안 갔네 이게 아니라 이거의 몇 배라고 하더라고. 크게는 몇십 배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거 비교를 해도 훨씬 크지. 그리고 사망자만 봐도 여기는 거의 2만 명 정도인데 여기는 거의 32만 명을 예측하고 있으니까 16배 정도인데 엄청나게 위험한 규모의 지진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 수마트라 대지진, 여기가 인도네시아 안동 대지진은 규모가 작은 편이지. 7.9. 근데 피해가 컸던 이유는 내륙에서 일어났고 도시 한가운데서 관통하는 지진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왜냐면 건물이 무너지니까. 근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건 쓰나미 쪽으로 해안가 정도만 피해를 보지만, 이건 티르키예나 뭐 이런 관동 대지진처럼 직접 도시를 관통하면은 건물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 옛날이니까 또. 자, 이제 일본은 문제가 지진뿐만 아니라 화산 분화에 대한 문제도 이제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후지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까지 이제 후지산이 거의 지금 300년 동안 분화를 안 해갖고 휴화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활화산이었다는 거지. 계속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제 전문가들이 알아냈고,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1년에 주변에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거야. 화산 주변에 지진이 발생한다? 화산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 밑에 마그마를 자극을 하면 이게 폭발을 하는 거니까, 화산 아래 단층에서 에너지를 주면 당연히 폭발을 하겠지 그게. 그리고 일본 주변에 여러 화산들이 분할을 하고 있어. 조그만 화산들이나 그 주변의 화산들이 분할을 하고 있어갖고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분화한 게 1707년이라는데 보통 100년 주기로 분할을 한다고 하거든. 근데 300년 동안 분할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게 휴화산이면 되는데 이 휴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이라면 이게 에너지를 더 응축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보통 지진이나 이런 것들도 짜잘하게 조금씩 나면서 나는 게 오히려 낫지, 한 방에 팍 터지면 그 에너지가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 규모나 강도가 더 크잖아. 화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또 상당히 위험하다. 일본 전문가들이 저주파 지진이 60% 증가했다고 지금 후지산 주변에.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경우에 올해 폭발할 수도 있다. 오래 분화할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의 다른 곳에서 지진이나 화산 분화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전과 다르게 더 활발해지고 있다. 지구 전체가 지금 꿈틀꿈틀거리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피해 같은 경우는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나오고 화산재가 나오는데 사실 용암 같은 경우는 흘러내려도 이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하는 순간 뭐 10분 20분 사이에 이게 용암이 마을을 덮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 제일 후지산 근처에 있는 마을에 용암이 들이닥칠 때까지는 한 2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뭐 충분히 대피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인명피해 자체가 크진 않을 것 같아. 후지산이 폭발한다고 사람이 뭐 많이 죽거나 이러지는 않을, 인명피해가 크진 않을 것 같고, 대신 화산재가 이제 제일 문제인 건데, 간접적으로 이제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화산재가 도쿄까지도 날아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쿄의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화산재가 황사가 있을 때 모래 먼지 그냥 약간 그냥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쌓이거든. 거의 눈처럼 쌓이거든. 이게 화산재가 많이 분출되면, 그러면은 도시를 마비시킬 정도가 된다는 거지. 그 화산재가 교통이나 전력이나 뭐 이런 항공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에서는 뭐 한 3조엔 이렇게 피해 규모를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제적으로 진짜 화산재가 폭발하고 화산재가 도쿄를 덮으면 200조엔 이상 피해를 예상한다고 보는 거지. 200조엔이면 2천조 원이잖아. 와, 2천조 원? 와, 이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인데. 다행히 한국은 피해가 미미할 거다. 바람 방향이 한국으로 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야. 우리도 몇 년 전에 경주에서 지진 나고, 요 근래 들어서 작년에도 이렇게 수도권 어디서 한번 좀 흔들리고 그런 적이 있었지. 지방에서도 심심치 않게, 뭐 강도가 크거나 이런 건 아닌데 심심치 않게 흔들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자각하게 된 게 그때 경주 지진이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물론 일본처럼 이렇게 대규모 지진이 나거나 할 일은 없는데, 우리나라 더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건축물들 내진 설계가 거의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나마 내진 설계가 조금 돼 있는 거는 규모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좀 고층 큰 건물들 위주로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것도 거의 한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진에 일어나면 작은 규모라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고층 아파트들이나 뭐 오피스텔 이런 데 말고 그냥 일반 건축물들, 일반 상가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빌라 이런 데들이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진 현황 어떤지 한번 보면은, 규모별 순위 제일 큰 규모가 5.8이었어. 이게 2016년도, 이게 경주에서 일어났던 거지. 꽤 오래전 얘기네. 2017년도 포항, 다 경북 쪽이야. 경북 쪽에 많어. 1980년도인데 너무 옛날이고, 평북 이건 북한이니까 뭐 우리가 알 바는 아닌 것 같고, 8년 좀 옛날이고, 좀 최근은 2016년 역시 경북 경주시, 경주가 진짜 위험하네. 역시 2016년 울산, 역시 경상도 쪽. 수도권도 그렇게 안심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 파리 보면 여기 인천, 또 여기도 인천 백령도, 뭐 물론 좀 백령도 저쪽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 그리고 전남, 주로 크게 일어난 곳들을 우리가 보면, 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진 지도를 보면 진할수록 규모가 큰 거고, 옅을수록 이제 규모가 작은 건데, 빨간 거 큰 거가 여기 다 몰려있지. 여기가 아마 인천 그쪽 백령도 쪽인 것 같은데, 여기 다 몰려있어. 여기 포항, 경북 그쪽, 울산 이쪽에 다 몰려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 또 원자력 발전소도 이쪽 있잖아. 위험하단 말이지. 원자력 발전소, 지진이 더 많이 나는 지역 쪽에 있는 게. 물론 원자력 발전소에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처럼 대규모 대지진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근데 일본에서 대지진이 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거든. 에너지는 또 옮겨가니까.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이쪽은 좀 대비를 해야 돼. 짜잘하게도 지진이 많이 나긴 하나봐.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들. 백령도는 멀구나. 자, 그리고 또 한국에서 백두산이 있는데, 백두산도 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게 분화하면은 화산재도 나고 이제 대홍수도 나고 한다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랑 거리가 좀 멀어갖고 간접적으로 약간의 피해는 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 영화 뭐 백두산 보면 뭐 난리가, 한반도가 다 난리가 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지진이나 화산 폭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진 설계가 워낙 안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경북 이쪽 지역은 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